한수문이도 알아내자 기겁한 이유. 다들 현무 5 겉모습에 속고 있다 중 방송 현무-5 대반전 위력의 경악. 지난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 당시 현무-5 텔 선보여진 이후 컨테이너 사이즈로 미루어 짐작할 때 현무-5가 가지고 있을 그 거대한 사이즈와 탈의 특이한 기동성은 본 블로거를 비롯한 많은 한국인들을 열광시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후 엉터리 밀리터리 짭튜브 채널들은 물론 언론 매체들조차도 현무-5가 일본 전역과 중국 본토 주요 지역 전부를 사정거리에 넣을 수 있다며 IRBM급 전력으로 단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을 오도하는 것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군의 발표대로 수백 m 깊이의 지하에 건설된 지하벙커를 어느 무기체계보다 효과적으로 파괴하는 용도로서의 현무-5의 성능을 위주로 보도하는 사례도 많지만 아무래도 사거리 성능은 훨씬 더 많은 주목을 끌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그런 류의 조회수를 노린 보도와 게시자료들이 여기저기 올려지고 있을 것이다. 일단 현재까지의 언론 보도를 종합해보면 현무-5의 탄두 중량별 사거리는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된다. 2톤 이하의 탄두 중량부터 사정거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건 아무래도 대기권을 벗어나 더 높은 고도에 도달할수록 사정거리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인데 더 높은 고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탄두 중량이 적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일반적으로 ICBM의 경우 지표면으로부터 1200km, 1500km 고도까지 도달한 후 하강 단계에 진입하며 미니트맨 3의 경우 전체 탄두부 중량은 1150kg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가령 재래식 탄두 1에서 2톤은 그냥 전술무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라크전 당시 미 공군의 F-15이 전투기들은 최대 무장으로 공대공 무장과 내비게이션 포드와 타겟팅 포드 등을 제외하고 MK-82 LDGP 6발과 MK-81을 베이스로 만든 GBU-12 5발을 탑재하고 타격 임무에 나섰는데 1. MK-82의 폭약 무게는 대체로 80에서 90kg 정도로 알려져 있다. 즉 F-15이 전투기는 당시 약 1톤에 가까운, 정확히는 880kg, 990kg 폭약의 운반체로 사용된 셈이다. 즉, 현무-5가 만일 IRBM급 사정거리로 운반할 수 있는 폭약의 총량은 전투기 1, 2기 분량에 철저한 재래식 파괴력 수준인 것이다. 5500km의 사정거리를 가진 IRBM을 겨우 1톤의 폭약을 운반하기 위해 사용한다는 게 솔직히 전략적 가치는 물론 무슨 전술적 가치가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1톤의 TNT는 특정 지역에 커다란 구덩이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이며 그걸 수백 발을 투하한들 전쟁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는 없다. 한마디로 8에서 9톤의 특수탄두를 탑재한 현무-5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로서 한국군에서는 전략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무기체계이지 결코 IRBM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 수는 없다. 현무-5를 갖춤으로써 마치 한국이 중국에 대해 보복 전력을 갖추게 된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군사적인 지식 자체가 없어서 때문이거나 아니면 거짓말로 조회수를 올리기 위한 구라일 뿐인 것이다. 본 블로거가 현무-5는 정말로 전술 핵무기 수준의 위력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포스팅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단순 폭발력으로 따지면 현무-5는 전술핵 탄두와는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현무-5 IRBM은 결국 핵탄두를 탑재할 때나 가능해질 뿐이며
현재의 현무-5는 결론적으로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단거리 탄도 미사일일 뿐이다. 2. 시진핑. 미 대선 하루 전 공수부대 깜짝 시찰.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겸임하고 있는 시 주석은 지난 4일 오후 후베이성 샤오간시에 있는 중국군 모 공수부대를 방문해 공수부대는 우리 군 역량체계와 작전체계에서 역할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또 공군 전환건설 요구를 이행하고 훈련 및 실전 준비를 전면 강화하며 공수작전 능력을 전면 높이고 강력한 현대적인 공수부대를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책임과 사명을 기억하고 전투 준비와 전투 의식을 높여 군사 투쟁 준비를 내실 있게 해야 한다면서 현대전에서 공수 역량 운용의 특징과 규칙을 파악하고 작전 양식과 병력 운용 방식을 혁신해 공수부대의 장점을 잘 발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 주석은 부대는 기초훈련과 어려운 종목에 대해 전문적으로 세부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다른 부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연합지휘와 작전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시 주석은 부대 장병과 단체 사진을 촬영하고 무기와 장비 등을 둘러봤다. 시 주석의 공수부대 시찰에는 허웨이둥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등이 동행했다. 시 주석은 과거에도 지방 시찰 일정에서 군부대를 방문했지만 이번 경우는 미 대선을 앞두고 일어나 주목받았다. 3. 푸틴에 다가가는 김정은, 정권 유지 어렵다 판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 지원을 위해 파병까지 불사하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밀착하는 것은 정권의 생존을 위한 것이라고 미 월스트리트저널 WSJ 2-4일 현지 시간 분석했다. 전략적 환경이 급변하는 와중에 과거의 방식을 답습하는 것으로는 정권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러시아에 사실상 볼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이 과거 신무기 시험을 삼가고 협상에 나서면서 이른바 왕따 국가에서 벗어나려고 한 적도 있지만 이제는 원하는 것을 위해 불량한 행위를 더욱 과감하게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의 행보 중 가장 대범한 조치가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장 파병이다. 파병을 통해 돈에 쪼들리는 북한 정권을 위한 새로운 챕터, 장을 여는 한편 러시아에 대한 올인 전략을 통해 경제적 구제와 핵 프로그램 증진, 정권 보장을 위한 한층 뻔뻔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 WSJ의 분석이다. WSJ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과의 군사적 공생을 선택하면서 김 위원장은 우선 유엔에서 러시아라는 든든한 방패막이를 얻게 됐고 국경무역에 있어서도 이익을 봤다.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에 따라 한반도에서 충돌이 빚어질 경우 상호 지원의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고 WSJ는 지적했다. 한편으로 WSJ는 김 위원장의 도박이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병력이 전장에서 실패하거나 탈주할 경우 푸틴 대통령과의 관계나 북한 내부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의 포괄적인 약속이 서서히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 방면에서 북한은 과거의 낡은 접근을 되풀이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WSJ는 지적했다. 미국과 서유럽 인도태평양 동맹이 중국의 공세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글로벌 공급망의 무기화를 둘러싸고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 같은 파트너십이 김정은 정권의 핵위협에 맞서 힘을 합칠 가능성도 있다. 러시아와의 밀착은 중국 이외에 우군을 다각화한다는 점에서 북한 입장에서는 의미가 크다. 현금이나 에너지, 기술을 지원받는 것을 넘어서서 김 위원장에게 러시아와의 급속한 관계 진전이 전략 지정학적 가치가 크다는 것이다.
4. 특징주 라이그넥스원. 영밥콕과 MRO 개발 협력에 6일 MP닥터에 따르면 오전 9시 42분 현재 라이그넥스원은 전 거래일보다 3.69%, 9,000원, 오른 25만 3천원에 거래되고 있다. 라이그넥스원은 5일 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 중인 유로나발 2024 전시회 현장에서 밥콕과 MRO 개발 및 협력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라이그넥스원은 밥콕과의 협약을 통해 글로벌 MRO 시장 진출 및 확장,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 활동을 추진한다. 또 글로벌 MRO 분야 협업 추진 트레이닝 센터 운영 노하우, 교류 신규 무기체계 개발 양산 기술 협력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라이그넥스원은 무기체계 개발 과정에서 쌓아온 노하우의 글로벌 MRO 전문 방위산업체 밥콕에 검증된 솔루션을 접목해 해외 시장을 선도할 인프라를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5. 우크라 쿠르스크 배치 북한군의 첫 포격. 러시아를 돕기 위해 최근 우크라이나 전선에 배치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받고 있다고 키우의 관리가 5일 밝혔다. 북한군 부대에 대해 공격이 가해졌다는 우크라이나 관리의 발언은 천일이라는 이정표에 접어든 우크라이나 전쟁이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안보위원회의 안드리 코발렌코 반정보부서 책임자는 텔레그램의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군에 대한 첫 포격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군이 3개월간에 걸쳐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을 침공한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 영토를 점령한 것으로 크렘린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으며 이에 따라 러시아가 쿠르스크 지역에 북한군을 파견하게 된 것으로 서방은 보고 있다. 한국과 미국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북한이 최대 1만 2천 명의 전투 병력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북한군의 전투 능력이나 전투 경험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북한군 투입은 우크라이나 전장 상황 악화를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동부 도네츠크 지역의 우크라이나군의 방어는 수개월간에 걸친 러시아의 맹공에 무너지고 있다. 영국 국방부는 5일 도네츠크 일부 지역에서 러시아군의 진격이 최근 가속화되고 있다고 소셜 플랫폼 X에 밝혔다.